매번 느끼는 건데, 어, 어디 가서, 어디 가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애터미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지나가면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애터미에 오면 이렇게 반겨주시고 반가워해주시는 그게, 이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무슨 복에 이런 대우를 받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제 줌 방이지만 들어와서 보면은 각 팀들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박은임 로얄 마스터님 보기만 해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와 보니까 다 이렇게 표정들이 밝으시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잘 이렇게 케어되신 분들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저도 편안하게 약간 성향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팀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저도 조금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스토리를 또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공주에 우리 한마음센터인가요? 공주 한마음센터. 네네네. 네. 네, 거기 갔을 때 본사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공주라는 전에는 공주라는 그 도시가 전혀 관심도 없고 이랬던 동네인데 본사가 딱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고향 같은 느낌? 음. 최근에도 이제 갔다 왔었는데 그냥 공주에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푸근해지는 평온한 그런 마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에 센터 방문했을 때 생각도 또 나고 그립죠 그때가. 네네. 그죠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자리 없어서 막 동동거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또 행복했구나 또 잃고 나니까 또 그때 귀한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애터미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견뎌왔고 뭐 때문에 이 일을 했고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를 도전하게 된 계기와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좀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서 나누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사업이. 네. 그러니까 상황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고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주면 너무너무 잘 되어지는 일인데 그런 거를 사실 우리 박은임 총장 이 팀은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 팀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거구나 또 깨닫고 또 뭔가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흐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내용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자, 애터미 송은경의 애터미 스토리. 나는 뭘 하고 싶어서 애터미를 선택했을까? 이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케줄표가 뭐냐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본사에서 진행해줬던 스케줄표예요. 우리 세미나 진행해줬던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한 곳에 모일 때마다 거의 막 2,000명 가까이 모였었던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듣긴 들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초청이 되어져서든 뭐 기존 사업자분들도 같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었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열정을 느끼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도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이때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 근데 사실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자리 구하러 다니라고 동동동동 했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는 이게 행복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본사에서 또 발빠르게 정말 그 어느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셨죠. 이 안에도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정보를 한 곳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정보를 이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락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내어주면 세계 여러 곳곳 나라에서 뭐 시차는 다르겠지만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애터미 정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어떤 누군가는 정보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취해서 끝까지 버텨서 여기에서 이 정보 가지고 알아들어서 성공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애터미가 나한테 왜 왔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예 못 찾아서 아예 정보를 버린 사람도 있고 찾았지만 그 간절함이 작아서 내가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더 힘들게 느껴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애터미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찾은 사람, 그것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 도구를 붙들고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매번 석세스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듣겠지만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Y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가 왜 나한테 왔지?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낸 다음에 뭔가 움직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애터미로 오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이걸 통해서 꿈을 찾아서 끝까지 버텨나가서 결국 성공해내고 마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고 어떤 것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보면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화장품을 전달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은 교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림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막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더 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 생활 속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신경 썼던 게 뭐였냐면 생활비 절약하는 걸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살아야 됐었어요. 왜냐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많은 돈을 갖다 주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생활비를 잘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지인분이 이제 화장품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체험을 하는 과정 중에 제품값이 너무 싼데 기존에 제가 기분 전환하려고 좀 고가의 화장품들을 써봤을 때보다도 훨씬 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 절약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인제 '나 이 제품 계속 쓸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활비가 얼만큼 절약되는지를 또 계산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기초는 사실 떨어지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폼클렌징으로 계산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형편에 맞는 폼클렌징 가격대를 고르다 보니 한 30,000 원대 정도 쓰고 있었는데 애터미 폼클렌징이 8,000 원이었어요. 근데 써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8,000 원짜리가 30,000 원짜리보다 훨씬 좋아서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바꿔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왜 이걸로 해 봤냐면 저희 식구가 4 식구인데 거의 한 달에 하나 이상씩을 쓰는 게 폼클렌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계산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에 폼클렌징을 한번 그러면 얼만큼 절약이 되나 생각을 해 봤더니 그럼 12개 1년에 쓴다 치고 30,000 원 곱하기 12개 하면 360,000 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8,000 원짜리 애터미 8,000 원 곱하기 12개 하면 96,000 원. 폼클렌징 하나만 바꿔 써도 1년에 200,000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된다라는 걸 제가 수치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 계산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는 사실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막 누구한테 소개해 주는 그 자체가 귀찮았던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런데 이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절약되는 걸 딱 아는 순간에 제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언니가 저희 동네에 같이 살았고 여러분 자매들끼리 친하고 같은 동네에 살면 어때요? 쇼핑도 같이 다니고 거의 쓰는 제품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랑 언니랑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야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 뭐 폼클렌징을 알게 됐는데 진짜 좋아. 근데 8,000 원밖에 안 해.
언니도 이걸로 바꿨어.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한테 그다음에 교회 언니 몇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소개를 막 해주다가 한참 지났는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되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때 8만 얼마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때 처음 받고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앵가가 정말 되게 앵가가 많았을 때 제가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8만 얼마를 딱 받았는데 너무 큰 돈인 것처럼 느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왜 내 통장으로 이런 걸 넣어주지? 사실 소개해주는 자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도 그거 대가로 돈 주는 데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의심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뭔가 꽁돈이 들어오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네, 제 생각할 때 나한테 일 시키려고 이걸 가져왔나 보다. 이걸 나한테 넣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랑 안 맞아요. 저는 제 삶에서 영업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저 일 못하니까 이 돈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자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가지고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난 자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 그때 저는 소비자였으니까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쓰는 물건으로 30만 포인트만 찰 때마다 그 돈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단순하게 그래요? 그러면 그 자주 받으려면 혼자 생각을 하기를 그때 이제 화장품하고 이브닝케어 요 정도만 쓰고 있었으니까 이걸 자주 받으려면 그 30만 포인트를 빨리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애터미의 가짓수가 그래도 여러 가지 있었었거든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마트 가서 사던 것들이 애터미에 있는가 봐서 애터미에 있으면 그걸로 또 바꿔 써보는 거죠. 뭐 교환도 다 되고 환불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니까 가짓수를 제가 늘려 써봤는데 다 제품 가격 대비 품질이 저는 좋았어요. 쓰는 것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꿔 썼고 또 하나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가짓수를 늘려 쓰게 하면 이 30이 빨리 차겠다. 이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서 제가 써보고 뭐 샴푸를 바꿔 썼다. 이거 써보고 좋으면 샴푸도 바꿔 써봐. 치약도 써봐. 칫솔도 써봐. 이 행동을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국 사업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캐시백 자주 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사업이었더라고요. 제대로 일을 잘했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거를 전달하는. 이제 그러다가 막 이것저것 소개하다가 애터미 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터미 하시는 분이 센터에다 아주 작은 센터였어요. 작은 센터. 한 10명도 안 들어가는 센터였어요. 근데 그런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밥을 해놓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제품도 좋아하고 소개도 하고 뭐 캐시백도 조금씩 받고 있고 이러니까 어때요? 관리 들어오겠죠 이제. 그래서 저한테 밥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밥도 먹고 밥 먹고 나면 밥값 좀 하고 가 이래요. 그게 뭐였냐면 자릿수 좀 채워달라. 강사를 모셔놓고 있는데 사실 한두 명 앉아있으면 미안하니까 밥을 해놓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고 자리 좀 채워달라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김광렬 임페리얼 마스터님, 김경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조칠순, 김성심, 조만순 이렇게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때는 국장님이셨어요. 조칠순 총장님이 그때 국장님. 그때도 멋있었어요. 제 눈에는 되게 아줌마들 되게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사실. 왜냐 제가 돈을 벌려고 사업을 목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리 채워주는 개념으로 와서 앉아 있었어서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우리 센터장님이 금요일이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요일마다 원데이를 갔다 오는데 내가 어제 세미나 갔다 오면서 많이 울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센터로 초청은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그 본사 세미나를 초청을 잘 못하겠대요. 너무 안 된대 그게. 근데 그 전에 이번 주에는 이제 누가 간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전날 11시 넘어서까지 확인을 해놓고 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자 하나 띄고 와놓고 전화가 안 되더래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새벽길을 또 혼자 운전하면서 가면서 너무 서럽더래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붙나 이런 생각에 많이 울면서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줄게요. 그러고 쫓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가게 된 곳이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복이었죠, 복. 저는 거기서 Y를 찾았거든요. 센터에서 여러 번 들었고 그때 IPTV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장님 강의 사실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 강의도 영상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그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거기에서 애터미가 나한테 왜 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달은 후에 제가 나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였어요. 복 받았죠.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진짜 저녁 때 막 피곤하고 그런데 내가 안 들어가면 누군가가 속상해 하시겠지? 이러면서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다. 네? 고객의 성공. 기업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은 나 같은 사람들이 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경영 목표를 첫 번째로 두고 일을 한다고? 이상했어요, 그게. 놀랍기도 했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회장님이 이 고객의 성공적인 삶이란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성공적인 삶이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다.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곳으로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원들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도구 삼아서 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멋있다, 이 회사. 이제 그러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항목별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른 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깨인 거죠. 그때 회장님께서 한 말씀 중에 들어오는 돈을 내가 일단 잘 사는 부분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 항목이었어요.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얘기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았고 저희 부모님이 3년 내리 이제 농사 짓다가 망하면서 잔뜩 빚을 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낮에도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지하 방이었거든요. 주인집에 연탄재를 한 켠에 쌓아놓는 그런 곳에 쪽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6식구가 살았고 방에서 바로 나오면 연탄재가 막 쌓여 있고 옆에 물 쓸 수 있는 공간이 시멘트로 이렇게 발려져 있어요. 바닥에. 거기에다가 석유 골로 놓고 부엌 겸 세면장으로 쓰고 화장실은 저기 멀리 공동 화장실 밖으로 나가야 돼서 무서워서 화장실 잘 못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거든요. 올라왔더니 그렇게 저희 집이라는 곳에 와봤더니 집이 그렇게 돼 있었고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짓다 기술이 없으니까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엄마는 이제 가사 도우미 하시고 아빠는 청소부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자라면서 되게 많이 본 것들이 되게 돈 없어서 서름당하는 모습. 파출하러 간 집에서 갑질을 당해서 와서 서러워갖고 두 분이 부둥 껴안고 우는 모습, 월세 제때 못 내가지고 엄마가 주인 아줌마한테 막 혼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저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고 자랐어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자라오면서. 빨리 돈 좀 벌어다가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실 뭐 엄마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도와드렸어요. 뭐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도우면서 살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결혼하면서 제 살림이 있고 아이 낳고 내 살림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을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안 만난 건 아닌데 명절 때 생신 때 가서 밥 먹고 용돈 드리곤 했지만 어떤 생각을 못 한 거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살 때랑 다르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얼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 살기 바빠 가지고. 근데 회장님이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게 쪼끔 편안해졌다고 '다 잊고 살았구나.'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애터미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10년 동안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미안함, 죄송함 이런 마음에 되게 많이 울면서 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그때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그래 내가 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 생활이 이제 남편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 대충 청소하고 나서 인제 언니들하고 통화해 갖고 "언니 어디 가서 뭐 카페 어디서 만나." 이러고서 돈 쓰고 다니고 맛있는 밥 사 먹으러 다니고 막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집에 인제 밥 때 되면 애들 올 때 되면 들어와서 이게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난 시간들이 재밌긴 했었지만 되게 그렇게 수다 떨고 집에 딱 오면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되게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이 젊은 날 진짜 그렇게만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나도 한번 우리 엄마 아빠 생활비를 책임지는 한번 사람이 되어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이 강의를 듣고 인생 시나리오를 썼어요. 썼는데 쭉 인제 아까 우리 저기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얼만큼 쓰고 살고 싶은지 그 목록을 제가 썼었거든요. 그걸 인생 시나리오처럼 쓴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썼어요. '잘 사는 부분은 나 요렇게, 요렇게 쓰고 싶다.'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을 토탈 내 봤더니 한 달에 3,4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100만 원씩 타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애들 학원비 다 감당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 가난해. 나 못 살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려면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크잖아요. 3,400만 원. 한 달에 3,400만 원을 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럴 거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항목표를 설명하는 중에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면서 제가 그 항목들 중에서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만은 좀 해 보고 싶다.' 그게 뭐였냐면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 그다음에 아파트 사드리기. 이 두 가지는 써 놓은 것 중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부모님이 인제 저희 4 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진짜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커서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 준비할 새도 없이 나이가 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도 엄마 아빠는 일을 해야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상황. 제가 인제 그 모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남은 생애라도 좀 '내가 이거 생활비 좀 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아파트 사드리기는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고 싶다."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아파트 천지잖아요. 아파트 천지. 거기에 다 누군가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 남 집 지어 주는 거기서 일을 맨날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인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꼭 들어가서 사시게 해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써놓고 두 가지만 추려놨는데 이것도 너무 큰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버겁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뭘 잘했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거 너무 커서 나 못해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줄여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계획을 또 짰던 것이 뭐였냐면 목표를 잡았던 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좁혀서 간 곳이 여기에요. 우리 엄마 월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우리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평생을 일만 하셨거든요. 일에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우리 엄마 하던 일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주면서 월급을 70만 원 받고 계셨어요. 그 돈을 벌어야 아빠도 또 경비하시면서 그때는 버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비를 감당하셨었던 건데 그 지긋지긋한 일에서 좀 해방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여자로 태어났고 나도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똑같이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사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고 이런 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노후 준비를 너무 잘해놓고 가셔서 아버님께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남편이 또 벌어다 주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살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고 근데 우리 엄마는 평생을 일만 하셨어요. 그것도 험한 일들.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험한 일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림만 하면서 사는 그런 세월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제가 이 월급을 해결해주면 우리 엄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생각으로 좁혀가서 제가 애터미에서 첫 번째로 목표를 잡고 일한 게 우리 엄마 월급 만들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고 집에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응. 듣고 일을 해야 돼.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막 이제 닥쳐오더라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해버리면 되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 남편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수없이 많이 거절 당하잖아요. 그런 거절들 그 다음에 곱지 않은 시선들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없이 많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금 세례 맞았을 때 제가 결정적으로 나 이제 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집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한참 울다가 이제 그 생각을 또 해본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해서 하고 있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엄마가 또 생각이 났고 내가 여기서 포기한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놓고 나면 내가 남은 생에 한이 맺혀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제가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센터를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간절한 꿈이었던 거예요. 이 엄마 월급 이 목표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을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제 수당은 이제 올라가고 이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나 혼자 물론 이제 스폰서들이 같이 해주지만 혼자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와 싸워가면서 그걸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것 같냐면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능력이 있죠. 시스템의 힘 그게 내 조직 안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버텨가는 게 나 혼자의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뭐 제품을 전달을 했을 때 나 혼자 막 소개하는 시기가 있을 테고 근데 누군가가 이걸 좋다고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같이 일을 해보겠다고 생겨나는 사람들이 내 인맥에서는 안 나왔지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내 파트너로 나와서 일을 해서 같이 꿈을 이뤄보겠다는 이런 사람이 딱 나오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그때도 또 어려움은 있죠. 근데 제가 또 어떤 것들이 보태져 가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우리 엄마 이것도 간절함도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만두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이게 같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저 사람 혼자 두고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같이 막 어깨를 짓누르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렇게 나를 그만두지 못하게 엉켜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되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래, 그 덕에 내가 버텨갈 수 있었구나. 그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 버텨가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근데 나 진짜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도 내 파트너 생각하면 진짜 못 떠나겠는 우리 각자 꿈도 있지만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버텨가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동염했던 것이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왔더니 제가 리더스 클럽에도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제 총장 가면서 이형 연봉제 클럽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오토 판매사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 될 때 제가 엄마한테 제가 월급을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엄마 일 그만두자 이렇게 제가 내뱉어 버렸어요. 오토 판매사 워크숍 때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을 앞세워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불안했거든요. 두렵고 이걸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없을지 무섭죠. 못 지킬까 봐. 그런데 말을 앞세워가지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저를 몰아넣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내질러 버렸으니 우리 엄마는 내 말만 믿고 그만둬 버렸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제가 또 한 번 뱉은 말이 뭐였냐면 엄마 내가 이제 주급으로 5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말 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에도 들어가게 되고 2018년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참 동안 리더스 클럽에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200만 원 가까이씩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내가 또 한 번 정신을 차렸던 것이 제가 강의 때 스폰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대로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비전이다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파트너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2019년도부터 제가 1월 달부터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해요. 엄마 내가 이제 80만 원씩 드릴게요. 매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화요일 날 주급이 들어오면 몰라 그러고서 80만 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남은 한 주 동안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제가 인생 시나리오 써놨던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가 그거를 완성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렇게 가지 않았고 해가는 과정 중에 제가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부모님이었으니까 나를 먼저 챙기기보다 그걸 먼저 이루어 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던 것이 결국 저를 성공의 자리까지 이제 아직 뭐 제가 임페리얼 간 건 아니지만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는 어떤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이 아니라 진짜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 수당 타면 10,000원씩이라도 드려라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타는 분들 계시면 진짜 부모님한테 그거 해드리고 싶으면 그거부터 한번 해봐라. 회장님도 20만 원부터 기부하니까 지금 100억씩 막 기부하는 분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수당이 늘어나면 또 2만 원씩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도 생활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당을 맞춰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더니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됐고 아파트 사드리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자꾸 여기저기 아프신 거예요. 수술도 하시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아파트 사드리는 거를 제가 한 번도 집을 제 힘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 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5억, 6억, 7억이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돈 주고 가서 사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를. 되게 세상 물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제 그 돈이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엄마의 그런 아빠의 모습, 그런 막 아파가고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지고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움직임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냥 시세라도 한번 알아보자.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뭔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어요.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저희 동네에 꼭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 저희 동네 아파트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보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 과정 중에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대출 이자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제가. 대출 이자 매달 나가는 그 돈을 들었더니 내가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면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면? 진작 알았으면 진작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추진을 해버렸어요. 엄마네 집을 내놓고 이제 아파트 저기 한다고 부동산 마저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운 좋게도 인테리어도 싹 해놓고 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어른들은 사실 병원도 가깝고 뭐 버스 정류장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뭐 이래야 되는 마트 가깝고 교회 가깝고 딱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복잡하지 않은 그런 단지. 조경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앞에 산책도 좀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그게 좀 마음에 하나 흠이었는데 집이 나와서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인테리어를 싹 해놓은 집이었어요. 그분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문도 자동문으로 해놓고 막 그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도 다 바꿔놓고 막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사시게 됐어요. 작년 2월에 아파트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면목동 지금 용마공원 밑에 그때 용마산 다이너마트로 해가지고 12시마다 돌 깨던 시대예요. 그 산 동네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제가 6학년 때 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퇴교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 왔을 때 그때부터 이 빌라에 살았어요 저희가. 작년 2월까지. 여기에 보면 여기 3층에 있는 이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지상에 산 게 아니고 지하에 살았어요. 지하. 이 빌라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층마다 지하 방 하나씩가 딸려 있는 구조예요. 집이.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호가 그 방이 3개가 있어요. 1층 집, 2층 집 방 딸린 것들 3개가 딱 있는데 이 곳이 지금 주방인데 공동 주방이에요. 주방을 같이 써요. 그렇게 쓰고 방이 이렇게 쬐끄만한 방이 3개가 있고 호마다 사람이 살고 아까 그 주방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화장실은 놀이터에는 공동 화장실을 썼어야 됐고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안 살아요 지하에 다 위에서 이제 창고로 쓰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몇 명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살던 때는 사실 사진을 찍은 그런 형편이 안 돼, 사진기도 없었고 찍어놓지 못해서 제가 2월 달에 나오면서 그 방의 지하에 가서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곰팡이도 막 슬어있고 깨끗하게 하곤 살았겠지만 이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살다가 온 식구가 힘을 합해서 이제 돈도 모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작년 2월까지 사셨던 거예요.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10층이에요. 근데 정남향. 해가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집이 들어가면 환해요. 일단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이렇게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드렸다는 것이 제일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리 아프게 안 기어 올라가듯이 이렇게 안 올라가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집인데 제 이 사진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아파트로 엄마 아빠가 이사 가던 날, 그날이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짜릿했고 너무너무 제 스스로한테 칭찬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 너무 잘 버텼어. 잘 견뎠어. 잘 해냈다. 소은경 장하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엄마가 아파트에, 저도 이제 아파트 살고, 엄마도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예전에는 사실 엄마가 집에 오면 좀 불편했거든요. 나만 좋은 데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그랬고, 이렇게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애터미 덕분이죠. 이거 이제 제가 본부장 승급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갔어요. 직장 승급여행 때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가고, 본부장 여행 때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갔는데, 이때가 우리 엄마 아빠가 70세가 훌쩍 넘으신 나이예요. 근데 여권을 처음 만드셨어요. 이때 여기 나가면서. 근데 그 여권을 만들면서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실 저도 해외 자주 나가본 건 아닌데 뭐 앞으로 갈 날이 많잖아요, 저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연세 드시도록 한 번도 이 여권 자체를 만들 기회도 없었구나. 사실 그거는커녕 국내 여행도 갈 새도 별로 없었고 먹고 사느라고. 근데 그 예쁜 괌에가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를 두 분이 손잡고 막 거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본부장 됐다고 우리 본사에서 되게 잘 해주잖아요, 대우를.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았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더 행복하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도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랑학원 다니시지만,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 집이 뭐 큰 대골 같은 집도 아니고 새 아파트에 인테리어 거창하게 하는 이런 집도 아니지만, 그리고 생활비 뭐 기존부터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제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계기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커? 그러면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결국 첫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고, 또 생각만 하고 되는 게 아니죠.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보상 플랜은, 우리 강사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보상 플랜 설명은 안 할게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서 제가 가입할 수 있었고, 진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사실 회장님 강의를 두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었다 하더라도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00만 원 갖고 그냥 든든히 한 달 한 달 살고 있던 사람이라, 진입비가 있었으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모두 기회가 열려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돈 없는 사람도 가입을 하고 사업을 결정해 볼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가 없어서 버텨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리 간절했어도 제가 부담스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못 버텨나가요. 좀 이렇게 기가 세지가 않아요. 포기도 쉽고. 제가 애터미를 이렇게 오래 했지, 저희 엄마가 너는 맨날 직장 생활하면 금방금방 그만두던 애가 어떻게 애터미 그렇게 버텨왔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되게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텨올 수 있었을까 싶어요. 월간 유지가 있어서. 그다음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무한 단계 무한 단계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범한 제 인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지금의 이 소득을 받아갈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 지금 저는 해외 아는 사람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돼서 지금 필리핀의 본부장님이 최근에 또 나오셨고, 그다음에 중국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또서 접하고 나와서 인도네시아가 또 사업을 해서 인도네시아 팀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이 애터미 시스템의 힘으로 제 하위에 그런 분들이 붙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하고 거기서 또 성장해 가고 성공해 가는 모습. 그 덕에 제가 이런 수입이 올라갈 수 있겠죠. 상한선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열심히 밑에서 하면 할수록 위에 사람들이 쫙 빨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았을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성공해가기 쉽지 않은 일인데 평범한 제가, 경험도 없는 제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힘이 또 받쳐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내 조직 안에 작동을 해가는 어떤 시기까지 내가 버텨온 거. 그 힘이 바로 내가 꿈을 갖고 그 간절함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박은임 총장님한테만 주는 거 아니죠. 네. 총장님한테는 좋고 싼 제품 주고 우리 다른 분한테는 그렇지 않은 제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상 플랜도 똑같이 적용받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애터미를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이 정보를 버리기도 하고 알아봤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꿈을 내가 일단은 크게 갖고 그 꿈을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가 또 커지면 보태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나 쓰는 생필품을 내가 바꿔 써보고 내가 쓰다 보니까 좋고 싸니까 나 이 제품 계속 써야지 하면서 바꿔 쓰는 자체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만족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겠죠. 그럼 내가 전달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걸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거 싸게 쓰면서 입으로 전달하는 이 자체로 나한테 어떤 돈을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진짜 돈 없는 사람도 입으로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면 어때요? 좋은 거 싸게 더 따지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걸로 생활비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저는 애터미가 진짜 서민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가 다 열려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들 다 우리 애터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멋지게 살고 있잖아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났고 애터미 똑같이 알았는데 나도 좀 이걸 도구 삼아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 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들 생활비 내가 노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그만 못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진짜 여유가 있다면 마음껏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텀이라는 이 회사의 시스템과 이 제품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진짜 부자가 돼서 이런 것들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되어봐야겠다. 감히 한번 좀 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한 간절함을 크게 갖고 움직이시다 보면 이 꿈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웅덩이들을 만나죠. 부정적인 시선들, 거절당하는 것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웅덩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꿈의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턱턱 걸리면서 어떤 큰 웅덩이를 만나면 쏙 빠져서 집에 가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의 크기가 정말 크고 간절함의 크기가 크다면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지나갈 수 물론 안 당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 하나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는 우리 성공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그 꿈을 이루고자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꿈을 크게 갖고 간절함의 크기를 이 가슴에 확 새기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우리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막함이 막 이렇게 오는데 지나고 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특별한 큰 사건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게 나 우리 엄마 생활비 만들어줘야 돼. 우리 엄마
일 그만두게 해줘야 돼. 이걸만 보고 그걸 보고 막 뛰어왔더니 힘든 것들을 다 버티면서도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나.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1월 하반기에 총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승급식을 했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4월에 승급식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래서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해주는 것만 하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총장 승급식을 그렇게 한 적이 예전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컨텐츠 제가 이제 전에 박사님 그 강의 시간에 노래를 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노래 만드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걸 녹음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비디오 찍는 시간도 있었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3월 달에 못하고 4월 달에 하게 됐어요. 2월, 그죠. 하반기니까 3월 달에 못하고 4월 달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1월 하반기 되고 나서 엄청 축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4월 달에 승급식 하고 나니까 축하를 또 한동안 또 받았어요. 2021년도 전반기는 거의 신규 총장처럼 계속 축하받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승급식 할 때 주제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꿈으로 물들이다. 이렇게 승급회를 받고 이렇게 제 노래, 제 스토리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로얄마스터 제가 아까 리더스 클럽에 한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들이 좀 많았던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애터미에서. 총판이 풀리고 총판이 막 가격이 오픈돼 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 겪고 이제 지내면서 또 코로나도 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저만 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파트너분들한테. 하위에 뭐 누구는 리더스 클럽 몇 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좀 그래서 이 도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트너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고 막 이런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갈등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혼자. 그래는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리더스 클럽 이상의 컨퍼런스를 이제 줌으로 열었던 저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몇 번 안 했을 때 어느 경영자분께서 어떤 집계를 되게 또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뉴 마스터들이 안 나오는 거죠. 새로 이제 승급을 신규로 하는 분들은 안 나오고 유지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신규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집계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집계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정신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막 혼란스럽기도 했고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리더들이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경영자분 한 분이 그런 말을 툭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억대 운봉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먹고 살기. 근데 여러분 하위에 몇 단계만 내려가면 굶는 사람 태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파트너들의 목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띄워줘야 파트너들이 목표가 생겨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 하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그 집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얻고 도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파트너분들을 다 모아놓고 제 전체 계보들을 쫙 그리면서 내가 언제 유지를 해야 할 거고 언제 로얄 마스터 저기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가만히 잔잔하던 그런 분위기들이 갑자기 뭔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리더가 앞장서서 뭔가를 좀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 전체 계보들 그려주니까 각자의 중간 리더분들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걸 목표를 갖고 또 파트너들이랑 미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그러니까 유지하는 계획,
그다음에 이제 도전하는 이런 모든 조율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해가는 조율 과정 중에 제가 느꼈던 것들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마음이 이제 잘 풀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도전을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율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스폰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파트너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파트너 때문에 내 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스폰서가 성공하는데 내가 그 희생양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막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되더라는 거죠. 누구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갖고 내 꿈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박은임 총장님 팀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아서 새겨 들어주세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거는 자영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전하는 방향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고민해야 되는 게 내 스스로거든요. 그럼 그 목표를 내가 갖고 뛰는 과정 중에 스폰서의 어떤 목표와 이게 일치되는 어떤 시기가 있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거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스폰서 일을 하는데 내가 와서 뭔가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전하는 자체가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도전하는 시기가 맞물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누구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스폰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나중에 변화돼서 잘 도전을 하셨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고 싶은 이거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기 예전에 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돕는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을 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돕는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의 손길이 안 와서 내가 성공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내가 내 노력을 먼저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 성공 함수에도 자기 노력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해줄 수 없다. 이건 스스로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 같으세요? 스스로 돕는 자. 제가 보니까 계보도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어떤 분은 보니까는 나 안 데리고 가면 못 가겠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 아니면 못 가겠네. 그게요 희한하게 말로 내뱉지도 않고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육감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로열마스터 갈 때 사실 여유 있게 간 건 아닌데 본부장님이 세 분 갔었어요. 3명 양쪽에 3명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2사람씩만 딱 이렇게 해서 갔으면 누구 한 명이 안 되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런데 누구 한 명이 못 가더라도 총장이 맞춰지니까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실적은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나올 만해서 3분이 나왔던 거고 소실적은 사실 2분이 갔으면 딱 좋겠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 계보도를 쫙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실적에 주된 그 이제 본부장이 딱 갔으면 좋겠는 그 2분의 우측에 있는 어떤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계보도 이렇게 보니까 끝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자기의 위치가. 그래서 위태롭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 팀원들은 어떤 힘을 못 받겠다.
갑자기 이런 위기의식이 와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계보도를 뻔히 알죠. 근데 그분이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총장 갈 때 저 반드시 본부장 갈래요. 꼭 따라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까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속으로는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파트너 길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앉아서 계보도를 한번 그려보자. 본부장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구도는 어떤지 한번 그려보자. 그렸어요. 열심히 그리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부장이 가기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뭐 안 그려보진 않았을 텐데 제 앞에서 그걸 딱 그리고 나서 너무 빈자리가 많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시더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제 조직을 보니까. 근데 제 위에 스폰서 이제 본부장 원래 가야 되는 사람. 그분은 본부장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국장 유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 파트너 한 분을 국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대놓고 감사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자. 그 얘기를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그러면 제가 제 파트너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팀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본부장님이 우리 조직에다 이런 말을 하셨다. 이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준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한번 우리 찾아봐요. 나는 이 믿음을 준 거에 대해서 나는 꼭 보답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네 분하고 5분이죠. 이 본부장, 이 국장님까지 똘똘 뭉쳐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부업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계보도를 그려놓으면서 빈자리에 누가 있을까를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빈자리 누구 찾았어요. 본부장님 여기 빈자리 누구 찾았어요.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될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팀이 이런 모습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냐면요. 스폰서인 제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총장 수당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스폰서가 이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결국 어땠는 줄 아세요? 거의 다 찾아서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대실적은 걱정도 안 했던 어느 곳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막 도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지만 이 팀이 제일 많이 걱정했고 제일 많이 빈자리가 있었던 이 팀이 가장 잘 해냈어요.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돕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서 그 경험으로요. 이분들 4분이 국장님이 됐고 이분 본부장님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엄청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전체 센터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고 가장 으쌰으쌰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오토 판매사들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지 답 나왔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파트너가 되시면 돼요. 내 파트너는 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파트너가 되시면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전하겠습니다로 발표는 했지만 해가는 과정 중에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막 이게 잘 안 짜져갖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막 보면 사실 스폰서도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람인데. 멈출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이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저는 속으로 했어요. 내색은 못하고. 그런데 저한테 힘을 줬던 분이
저희 대실적의 첫 번째 리더분이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센터에 로얄 마스터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센터에 로얄 리더 스크럼 한 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하세요. 내가 이쪽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소실적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해주셨어요. 제가 그 힘을 얻었다니까요. 그분의 사실 대실적 파트너분이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꼭 스폰서여야 되는 건 아니죠. 파트너도 때론 스폰서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 늘 파트너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스폰서도 사람인데 때로는 스폰서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힘을 좀 내라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까짓 거 못하겠어요. 뭐 죽기 살기로 하면 되겠죠. 이런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리더에게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과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감정을 읽어내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이 식물에게 연결을 해놓고 이 식물에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행복하다. 근데 행동하지 않고 이 사람이 생각만 했어요. 뭐라고? 이 식물을 한번 불에 태워보면 어떻게 될까?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무섭다고. 신기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건 누굴까요? 나. 그 다음에 그 생각은 나한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걸 먼저 적용을 받고 내 주변에 내 파트너들, 내 조직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서 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의 그 기운들을 내 팀 안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팀도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꿈을 가슴에다 품고 감히 실패할 용기를 좀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시도하지 않는 게 100%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할 용기를 내보세요. 감히 실패할 용기를 내보면 그 용기가 결국 성공의 자리로 끌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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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